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요나라의 태조 야유라보기와 그 아들인 장남 야율배. 이 사람은 야율배는 이제 장남이지만은 그 황제가 못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나라의 태조인 야유라보기는 872년부터 926년까지 54살에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제위는 907년부터 926년까지 35살에 즉위를 해서 19년간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통치를 하죠. 서기 901년에 29살 때 그 일라족의 부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족의 수장이 되지만 29살 때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세력을 키워서 전 거란 전체의 사령관 유외 이제 사령관 직책은 그때는 유외라고 불렀는데 유외가 됩니다. 거란족에서 2인자가 됩니다. 29세니까 젊은 나이에 2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질랄부 거란 부족 중에서 질랄부의 이르킨이 이제 뭐 이리근이라고도 하는데 이르킨이 이제 질랄부의 이제 수장이 있죠. 이제 뭐 이르긴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면은 무슨 전쟁이든지 반드시 승리를 하는 아주 전쟁의 신이 되는 게 이제 그 야유라고 그러니까 전투에 나갔다 하면 다 이기는 거죠. 907년에 35살 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거란을 통합해서 907년에 요나라를 세우고 거란 이제 전체 이제 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란의 대가한 아주 큰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5살 됐는데 이게 907년이고 그래서 요나라의 태조가 되게 됐습니다. 926년 죽을 때는 54살인데 이때는 이제 중국의 그 허베이 화북 지방을 공격을 하고 허베이가 이제 뭐 북경 뭐 이쪽이죠. 그러니까 그 거란족이 일어난 데가 이제 저 만주 저 위쪽에 몽골 저쪽에서부터 몽골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드디어는 이제 그 화북 지방 베이징 뭐 텐진 뭐 이런 그 허베이 지방을 공격을 하고 중원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일환으로서 그 동쪽에 그 만주 쪽하고 뭐 그 한반도 북쪽을 차지하고 있던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뼈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제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한 게 바로 이 요나라한테 거란한테 멸망했고 거란한테 야유라보기가 또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화북지방 허베이 지방을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그 54살 926년에 이제 야유라보기가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나라의 태조인 야유라보기의 장남이 이제 그 야율배인데 야율배는 그 의종이라고 나중에 이제 추전을 받지만 황제가 되지 못하죠. 그 동생한테 뺏기죠. 황제 자리를 그 장남이 이 사람은 900년부터 937년까지 37살에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요나라의 황제 자리는 이복 동생인 야율덕광 그래서 이제 야율덕광 이게 뭐 그 926년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은 장남인데 받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그 야율덕광이라는 그 이복 동생이 있는데 그 야율덕광의 엄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배달은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는 이 야율배한테는 엄마가 아니고 그 이제 후궁이죠. 후궁의 아들한테 뺏긴 거죠. 그래서 그때 이때는 그 요나라 전체 그 황제가 되지는 못하고 그 변방 지방의 하나인 동남국의 국왕으로 제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남국의 국왕으로 제위를 하면서 이제 요나라 황제는 못 되죠. 그래서 동남국의 국왕으로 제위를 할 때가 920년부터 930년까지 26살에 즉위를 해서 뭐 한 4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926년에 아버지인 야유라보기가 죽자 야율배는 26살 때죠. 26살 때 그 아버지가 죽을 때쯤 혼란기에 이 야율배가 이제 발해를 공격을 하죠. 발해 상경성을 함락을 하고 그 발해를 이제 멸망을 시키고 이 야율배가 거기다가 동남국 발해를 멸망시킨 자리에다가 동남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 자기가 동남국의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해를 멸망시키는 사람은 야율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남국을 세우고 거기에 군주가 되겠습니다. 부친인 야유라보기가 죽자 황태후 세력이 야율덕광을 요나라 황제로 내세우면서 이 사람은 이제 변방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 쪽 그 발해 쪽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 이제 요나라는 이제 그 이제 중원을 차지를 하게 된 거고 930년 30살 때
황태후 세력이 이제 너무 막강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변 위협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야율배는 동남국의 군주였다가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황태후 세력이 너무 이제 야율독강 쪽에 밀고 내려오니까 동남국을 버리고 당나라에 망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상당히 온순한 사람인데 온화한 성격의 이 야율배는 배를 타고 부하 뭐 40명을 데리고 배를 타고 산둥성에 있는 등주 항구 도시죠. 등주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펑하이라고 돼 있는데 산둥성의 등주로 당나라로 멸망하게 되고 이 당나라 이제 후당 당나라 이제 말기죠. 당나라 말 후당에서 우울한 망명 생활, 유랑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나라에서는 회하군 절도사 또는 건주 절도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방 지방에 이제 뭐 도지사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건주 절도사, 회하군 절도사를 역임을 하면서 우울하게 30살 때부터 37살 때까지 당나라 망명 생활을 우울하게 보내게 되겠습니다. 937년에 37살 때 이때는 이제 이제 중국이 이제 분열이 돼서 요나라가 차지를 하고 거란족이 치고 들어오고 뭔지 당나라는 이제 망해가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5대 10국이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지들이 왕이라고 나타나는데 937년 37살 때 후진의 초대 황제인 석경당 세력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석경당은 후진과 요나라의 경계지인 연운 16주가 이게 이제 북경하고 산시성을 포함한 그 화북의 16개 주를 연운 16주라고 하는데 아주 요지죠. 그래서 그 북쪽에서 내려온 요나라와 그다음에 이제 화북지방 허베이 지방 화북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후진과의 경계지 인 연운 16주는 연주 북경과 그다음에 이제 운주 산시성 다뚱을 포함한 화북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 16개 주가 되는데 이때 석경당 후진의 초대 황제인 석경당이 이 연운 16주를 요나라가 워낙 막강하니까 요나라에 바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율배는 요때 관련돼서 요때 이제 후진의 석경당 세력인데 암살되는 걸로 해서 37살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